자, 그러면 다시 펴서 우리 교재에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단어를 자 공부를 하는데 작전 2개만 딱 수립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구체적 솔루션에 대한 작전 2개만 수립하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우선 거기 어원편 맨 그 첫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0 몇 페이지야? 4페이지, 3페이지 표요. 123페이지. 거기가 이제 어근인데 그 정도에다가 여기서부터 나갈 테니까 자, 2가지만 수립하고 올게요. 첫 번째,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모든 영어 단어의 의미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구장하고 이거 쓰시죠. 모든 영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다 라는 생각을 자꾸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의 의미가 하나의 이미지란다. 하나의 이미지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증거의 단어로 저 218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자, 218페이지. 거길 펴시면 뭐가 있죠? 거기에 봐요. 여기 커맨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잘 봐요. 커맨드. 자, 우리 오늘 발음교도 배웠으니까 이제 읽을 수 있죠? command. 야, 세상에 우리가 command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한 넣고. 그 N한테 그냥 N, 이제는 command. 그래서 이게 comman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무튼 뭐 그 정도 부담 있게 안 읽더라도 읽긴 읽어야 한다니까. 설사 여러분이 command 읽더라도 아무튼 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왕 읽을 걸 발음도 좋아지면 좋으니 command. 자, 그런데 자, 이 단어 여러분 명령하다 많이 아시죠? 그치? 명령하다. 이 정도. 자, 근데 이 단어가 두 번째 보면은 어때요? 장소를 내려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바로 the mountain commanded a fine view. 그 산 경치 좋아. 이럴 때 이제 쓰는.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 특히 3번은 그냥 봐도 날벼락이야. 뭐 어때? 무슨 뭐 받다야 받다. 받다는 받을 만하다. 뭐 상당히 수동적이지 않나? 받다는 명령은 왠지 야 뭐 이런 느낌인데 받다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단어가 어려운 거지, 그지? 그리고 좌절하고 영어 선생님들 수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외워. 이거 외우면 영어를 왜 못해? 알고 보면 사실 내가 어휘 부분에 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파고드는 부분도 이런 점이 있어요. 왜? 이거 알면 영어를 왜 못하는데? 근데 정작 그 중요한 거는 하질 않는 이런. 자, 여기 이미지가 있죠. 우리 수능 복화에 단어가 있는데 요 그대로 사파예요. 여기를 보시죠.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이 양반이 바로 을지문덕이야. 응? 여기 있네. 야, 나를 따르라. 오랑캐로 가자. 야, 이리 오랑캐. 아무튼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커맨드는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order라는 단어 아시죠? 얘 명령하다. 오케이. 내가 고백할게. 나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휘 공부할 때 궁금했어. 이게 같은 명령. 동의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패스트푸드점 가서 주문할 때는 그 누구도 오더를 쓰지 커맨드 쓰진 않아. 아니 같은 명령인데 커맨드는 없어 또. 근데 왜 아메리카노 주문할 때 오케이? I'll order Americano. 아메리카노. 이럴 때 왜 얘만 쓰지? 하긴 아까 보면 여기 뭐 받다 있는데 얘는 없고. 이 다이어를 생각하면 장난이 아니죠.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근원적 문제예요. 근데 그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자, 오늘 그 비밀도 살짝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받아들이면 해결됩니다. 오더란 단어는 여러분이 원래 순서라고 알고 있듯이 설사 명령할 때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을 우리가 오더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주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 그 다음 거 뭐 이런 식 이런 뉘앙스에서 나온 말이지. 그러나 커맨드는 그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이 위에서 아래로 이러는 게 아니야. 전혀 그렇게 나올 리도 없고. 자, 그럼 봐요. 오히려 이게 편하죠. 이거는 뭐 거의 보너스지? 내려다보다. 원래 얘가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영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한강 가보셨죠? 한강 경치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강 시민공원은 경치 좋다. 옛날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이용해서 한 리버사이드 파크 커맨드 파인 뷰. 틀린 영어야. 되게 이상해. 미국 사람 왜 이렇게. 왜? 거기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니거든. 이건 반드시 남산 타워처럼 서울 타워처럼 위에서 아래로. 오케이? 저 무슨 롯데 타워나 이렇게 위에서 전망대를 아래로. 이런 뉘앙스로 써요. 그렇군. 기생충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고 송광호 거기 집 보니까 나 얼마 전에 봤는데 나 사실 거기 보면 반지하지. 그건 될 수 없어. 야, 저 경치 좋지 않냐? 저 와서 막 물 뿌리는 거 봐라. 응?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이 잠겨서. 자, 아무튼 그래서 커맨드는 위에서 아래로지 밑에서 위로 올라보는 경우는 쓰지 않는다. 자, 특히 3번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The engineer commanded a good salary. 자, 잘 봐요. 그 엔지니어는 좋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이게 받다 하니까 명령과 전혀 관계없지. 미치겠어. 자, 잘 봐요. 쌤이 원래 명령이랬는데 심지어 나는 이 문장을 명령으로 해석을 해버릴까 합니다. 자, 이 순간에 미국 애들은 트럼프나 이런 분들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엔지니어는 좋은 월급을 명령합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해석이야.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데. 자, 잘 들어요. 이게 그냥 사장이 주니까 받다라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왜 명령.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원래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지. 자, 증명할게요.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도 이제 이공계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친구도 이공계지, 그지? 나중에 엔지니어 되고, 그러지? 그럴 거지. 딱 보면 알 수 있거든. 정말, 다 지하철 타는 거 다 알고 있고, 무단기가 있거든. 나중에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잖아, 그지? 하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가 보니까, 저기 게임 업체 아주, 유명한 데 취직할 것 같아. 알겠어요? 기분 좋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넥센이나 이렇게 유명한 데 딱 하는 거야. 가가지고 임금 협상을 해. 임금 협상 사장이랑 가지고 어이구 그냥 우리 저기 김수용 씨 일단 가명으로 김수용 씨 그냥 지난번 그 게임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 대박 났죠. 이야 정말 대단하시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연봉을 2억을 책정해 줍니다. 2억을 딱 준대. 어떻게 괜찮아요? 와 이렇게 바로 넘어오네. 사실 20억을 줘야 되는데 저렇게 쉽게 넘어오다니 바보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지고 2억 사인을 딱 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쫙 주는 거야. 그래서 자 김수영 씨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갔어요. 그럼 그 문장이 이 문장이냐?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장 다 이제 결정하고 나서 야 땡 잡았네. 제가 쉽게 넘어왔어. 이러면서 회장님한테 칭찬 듣겠다. 저 건물을 2억에 놨다니. 오케이? 이거 지난번 게임 하나 만든 거 대박 터뜨렸거든.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나서 그냥 카톡 열고 저기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카톡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그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김수영 씨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핸드폰 놓고 왔나? 왜 놓고 왔지? 없는데? 뭘 놓고 왔으니까 회장님, 사장님, 제가 저기 뭘 놓고 왔어요. 뭘요? 그러니까 제가 0을 놓고 왔어요. 0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0을 놓고 왔대. 헐. 그래서 사장님, 농담이시구나. 내가 2억에 넘어가겠어 해본 거야. 에이, 아까 도장 찍었잖아. 싫으면 관도 찢어. 이런 식으로. 나 다른 데서 막 연락 오는데 지금 카톡 보여줄까? 이렇게. 그래서 20억을 당연히 받죠. 오케이? 20억을 받는 거야. 야, 그래서 기분 좋지? 근데 너무 막 쉽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0억에 다시 도장을 찍고 사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좀 어쩐지 이 새끼가 생각보다 아주 능구렁이네 이러면서 잘 가요 이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인사하고 문을 잠궜어. 이중 잠금하고 딱 앉아가지고 불 닦고 기분 나빠서 씨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좋다 말았네 뭐 에이씨 짜증나 뭐 이러고 있는데 한 2분 지났나 밖에 누가 문을 퉁퉁퉁퉁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 그랬더니 저 김수영입니다. 빨리 문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말했어. 그래가지고 미쳤나 저 왜 문을 열래? 문을 열었더니 아니 이번엔 뭘 놓고 갔냐니까 뭐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장님 제가 이자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냥 이자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다고. 그때 버스도 2번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적이 있고 뭐 아무튼 이자에 여러 가지가 있대. 또 학교 다닐 때 맨날 2등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그럼 1등 하고 싶어? 1등 10억 되는데 아니 저 3등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자를 3으로 바꿀 거래. 그러면 싫어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친구는 그 영화계 봉준호 감독처럼 아주 대박만 터뜨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얼마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당연히 30억으로 다시 사인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녁에 좋은 꿈 꾸세요. 네. 그래서 30억을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은 30억을 받아낼 수 있어.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그런 문장이에요. 그 엔지니어는 좋은 월급 받죠가 아니야. 그냥 주니까 받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 내놔요. 2억 주세요.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장난해? 20억 주세요. 받을 수 있어. 아니요. 30억 주세요. 받을 수 있어. 사실은 뭐 명령하다가 정확한 해석이야. 왜? 이거 내놓으세요. 받습니다. 이거 내놓으세요. 받습니다. 알겠죠? 이제 통합시키면 커맨드는 잘 들어요. 앞에 주어가 목적어를 너 내 앞에 나타나. 그럼 나타나는 게 커맨드의 뜻이에요. 주어가 목적어에게 너 앞에 나타나. 내 말 들어. 탁 나타나. 2번. 너 앞에 쫙 펼쳐져. 나타나. 너 돈 얼마 나타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라는 게 그러니까 쌤도 당연히 지금 들으면 뭐지 도대체 우리가 영어를 1, 2년 한 게 또 아닌데 그지? 단어의 그 실체가 바로 이렇게 이미지로 장착되어 있어. 이미지로. 우리 한글 단어도 마찬가지. 우리 한글도 머릿속에 여러분 추상적 이미지로 이렇게 데피니션 돼 있지 무슨 뭐 컴퓨터 언어처럼 딱딱딱딱 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글자를 익혀 나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의 추상적 이미지를 잡아내려 할 거다.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MD 수능 복하는 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밑에 발음표 밑에 보면 볼드체로 이렇게 의미가 잡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쌤이 제시하는 하나의 이미지야. 알겠죠? 여러분은 이거를 되게 간직하고 그런 다음에 기본 그 의미들을 또 익히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하나의 이미지로 보면 되겠다. 자, 심지어 명사로 가보시면 이 단어가 두 번째 어때요? 말의 자유로운 구사. Have a good command of it. 그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He has a good command of Chinese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말의 구사. 이건 뭐야 할 텐데 여전히 이미지. 아까 명령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는 중국어에 대해서 마음대로 휘어잡습니다. 사실 의역하면 그는 중국어를 마음대로 쥐어잡고 막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안 그래? 근데 또 을지문덕이니 다 중국어는 좀 하지. 그래야 협상할 거 아니야. 너 많이 죽였나? 중국 애들 몇 명 죽였지? 이얼산스 오유지파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숫자만 할 수 있어. 이거를 셀 수가 있고 언어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려먹는다. 그렇군.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밑에다가 또 쓰세요. 다시 책 와서 거기 아까 어근 1000페이지. 아까 옷걸이 있지? 124페이지, 123페이지 다시 와서 거기다가 두 번째 우리 수업의 교훈을 적으시죠. 당구장하고 영어 단어도 자 한자와 같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상화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도 한자와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시 싸워 나갈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원에 대한 얘기인데, 영어 단어 한자 같다는 게 뭐냐? 그 말은 결국, 어원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옆에다 땡땡하고, 어원. 우리가 어원을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원이란 말은 이 단어의 유래를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 글자는 약간 표음 문자라고 하나요? 그러나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하지요. 뜻에서 이렇게 뭔가 유래된. 영어도 딱 그러해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데. 자, 쌤이 이제 draft란 단어를 좀 예를 들게요. 이 단어는 40페이지 펴봐요. 40페이지. 교재 40페이지 보면 드래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영어의 어원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또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우리의 방법론이라서. 난 사실 이 단어는 나한테 되게 뜻깊은 단어예요. 사람마다 이제 나름대로 계기가 있잖아요. 쌤이 이제 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과외를 했어, 과외. 과외를. 쌤이 뭐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과외도 했겠지 뭐, 그치? 쌤이 이제 내가 어디 나왔는지 말하긴 좀 뭐 책에 다 써있던 뭘 뜸들여 하지 말고 쌤 선배가 누구냐면 그 조국 올해 핫 이슈였던 조국 그분의 부인과 같은 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 쌤 동양대 나오셨네요. 뭐 이러던데. 자, 웃기지 말고.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데 나는 과외를 할 때 단어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없죠. 단어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그렇고. 그래서 쌤도 그랬죠. 근데 이 단어가 계기야. 내가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딱 이 단어예요. 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가 몇 년도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가? 좀 치매가 왔나? 아무튼 자,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월드컵 주변이 아니었을까? 이거 뻥치네요. 자, 아무튼 근데 그 청량리 아시죠? 청량리에 경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 경동시장.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호진아, 유진아 반가워. 막 이렇게. 너네 왜 쌤한테 연락도 왔냐? 그 경동시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이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과외하면 뭐 그래도 뭐 어디 아파트나 이런 데 있잖아. 주로 그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만나는데 진짜 시장통이야. 막 재래시장. 그래서 내 딸이 이렇게 생각했지. 아, 따로 집이 있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는 곳인가 보다. 갔어요. 갔더니 어떤 집이냐면, 약 다리는 집이에요. 한약 다리고 막 그런 집 알지? 뭐, 흑염소 굽고, 막 올라오고 막, 뭐 그런 가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해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과외를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면 된대. 그래서 거기 가게 바로 옆에.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보니 이런 경우. 왜냐면 딸 둘이라서 부모님 2분 다 일하셔야 되는데 그럼 딸들 어디 딴데? 이게 좀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 딸들은 뭐 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옆에 케어하려면 데리고 있어야지. 환경이 그렇더라도 참 애틋한 또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에 막 과외하다 보면 막 밖에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시끄럽고 장난 아니야. 그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되게 오래 했어. 언니 동생 하느라고 그 집만 한 3년을 했다니까. 야, 그래서 기억이 남죠. 그래서 둘 다 이화여대 갔어요. 야, 대단하지 역시. 둘 다 이화여대 대단하잖아 이거 봐. 선생님 잘 만나니. 둘 다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데 나 잘못 만나서 둘 다 이대 갔습니다. 어이구. 근데 그 중에 이제 둘째가 이제 나는 호진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까지 다 기억나요. 얘가 왜 기억나냐면 쌤께 가르치면서 얘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 이렇게 쉽게 막 들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 근데 걔는 유난하게 딱 보면 얘 정말 똑똑하네. 뭐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뭐 가르칠 게 없어. 그 문법도 뭐 다 알고 뭐 별로 이렇게. 그때 수업을 할 때 했던 게 기억나는 게 그냥 독해 나오면 해석을 뭐 구문을 분석할 필요가 뭐 다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한 번 읽어서 천천히 그런 다음에 수업 방식이 발로 하는 거야 발로 그냥 쭉 읽어주고
호진아, 해석 좀 안 되는데 어디야? 그러면 이제 거기 조금 이상하면 구문장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빠르게 읽고,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문법은 이렇게 틀린 것만 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할 일이 없고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 이 부모님들이 돈 이렇게 고생고생해 벌어서 하는데 이 선생이라는 놈이 와서 말이지.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근데 그때 딱 이 단어가 나왔어. 나 지금도 기억나요. 왜? 이 단어가.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이 단어를 호진한테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이게 기초거든, 기초. 기초 설계도 이렇게. 두 번째, 갑자기 징집이야. 징집이면 뭐 군대 가는 거야. 그렇죠. 징집. 근데 세 번째 가면 또 갑자기 모금이나 마시기야. 참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딱 마시면 이게 원 드래프트라고. 뭐냐고 도대체.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래, 호진아, 단어 잘 외워와. 아니, 영어 선생이라는 그 가르침에 대한 회의가 정말 들었던 게, 뭐 어린 나이지만. 뭐냐, 이거? 아니, 이거를 알면 영어를 왜 못하겠어? 아까 커맨드도 마찬가지인데. 그치? 가장 정작 근원적 문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영어 쌤이라는 사람들은 문법이 어떻다는 둥, 독해가 어떻다는 둥. 아니, 이걸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마치,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작 문제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마치 그런 것 같은. 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다 왈가왈부하는데 정치를 당장 좋게 하는 방법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원적 안전하면 국회의원 월급을 낮추면 다 해결돼요. 난 확신합니다. 월급을 낮추면. 왜? 월급을 낮추면 이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싸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해돼요? 아니 그게 별로 연봉이 작는 일인데 무슨 적들과 심하게 싸우겠어. 월급을 낮춰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모든 게 선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그럴 텐데 뭐 그건 절대 하지 않죠. 좌우지간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찾아보니 이 단어가 여러분요 draw라는 데서 나왔어요. draw. 자, 그 밑에 돼 있죠. 우리 책에는 다 작업이 돼 있으니 이 조상이 draw야 draw. draw는 끌다죠. 자, 잘 봐요. 이 단어가 끌다거든. 그리고 얘가 그리다 되는 거 알지? 물론 draw 자체도 끌다 그리다야. 자, draw가 우리 MD 수능복화 첫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엔트리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끄는 게 그림이야. 여기 드로잉 있죠, 그림. 여러분 드로잉이 이렇게 막 펜으로 막 그리는 거 이렇게. 응? 내가 펭수 그릴까? 펭수 잘 못 그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그리면 그리는 거야. 색칠하는 거 말고 크레용으로 그리는 건 드로잉이 아니야. 그렇죠? 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하지. 기초 설계도 됐죠. 두 번째, 징집 병사 끌기라고. 병사를 부대 안으로 끌어들여. 이리 들어와. 지금 2번에 대한 그림이 알 수 있지. 야, 이리 들어와. 야, 한글도 비슷하네. 신기하다. 그지? 이리 들어와. 오케이? 세 번째, 마시기. 내가 물을 내 몸속으로 끌어들이지. 장소만 다르네. 자, 심지어 여러분 이 단어가 뭐죠? 나중에 외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 교실 902호 외풍이 있는데요. 이럴 때 there's a draft in this classroom. 다시 한번 there's a draft in this classroom. 우리 막 어디 막 펜션 놀러 가면 그치 친구들하고 막 외풍이 심한 방 이럴 때 바로 there's a draft. 왜? 바람이 건물로 들어오네. 알겠지요? 근데 이거를 외워라 아무 생각 없고 어원입니다. 바로 어원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심지어 어음까지도 이 단어가 이제 외풍이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음이라는 뜻도 있거든. 어음 뭐 돈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어원이 희망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한자와 같다. 이걸로 우리는 앞으로 싸워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단어는 또 한편 나한테는 참 그런 게 난 뭐 남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뭐 우리와 연관되는 건 해야지. 쌤 이 단어 또 생각하면 열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머릿말에 실제로 또 써놓긴 했어. 써놨는데 앞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방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위 뭐 해마 학습법이라고 하는 해마란 말 뭐 고유명사도 아니고 원래
아니, 해마가 다른 게 아니야. 어원도 해마고요. 아까 말한 발음이 암기 코드를 했지? 발음을 정확히 draft. 이것도 해마라고. 알겠어? 이게 무슨 독점적인 것도 아닌데 소위 해마학습법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힌 벌써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쌤이 옛날에 어떤 내 사이트에 게시판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글을 달아서 뭐라고 달았냐면 쌤 제가 해마학습법에 의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자, 잘 봐요. 단어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농부가 들에부터 나가서 자 지금 나는 한글 발음 조작법이란 말 사기 조작법 이 말 더 좋아하는데 발음을 이렇게 막 대충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막 외우게 하는 농부들이 들에부터 나왔대. 뭐 그래서 나름대로 발음을 아무튼 그래가지고 씨를 뭐래나 기초니까 이제 뭐 봄에 처음에 기초로 씨를 뿌린다. 그래서 기초란 말을 이렇게 외우게 하나 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니 목이 말라 뭐예요? 물을 마시겠지.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 의미 가지고는 뭐 그러는 건데 이게 다이어까지도 해결된다. 야, 와 지금 뭐 눈에 막 오 쌤이 괜찮은데요? 뭐 이런 학생 있는 거 미치겠네. 눈빛 흔들린 거 아니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외웠대. 그래서 자기는 기초와 마시기를 외웠다라고 내 사이트에 와서 실토를 하더라고.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 쌤 옛날에 이제 이 책의 전신인 고필이 영단을 보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징집이라는 의미를 새로 자기가 봤나 봐. 그 책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걸 보고는 징집은 어떻게 하지? 농부가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럼 되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진시황이 갑자기 징집령을 내려서 뭐 이러든지 뭐 그래서 이게 징집이 없기 때문에 그 양반 그 사이트에 가서 댓글을 달았대. 질문하느라고 학생이 징집은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랬더니 뭐 뻔하지. 왜? 학생들을 이걸 그래도 교육자적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로 볼 리도 없고 다 돈으로만 보겠지.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댓글을 지워버리겠지 당연히. 자기한테 불리한 댓글이니. 정말 못돼 처먹었습니다. 열받아 죽겠어.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케팅은 애들의 얼굴 다 걸어놓고 정말.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 댓글을 지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왜 나한테 난리야? 왜 나한테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든가 뭐 되면 그 남의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캡처해서 나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쌤도 책임이 있어. 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싸워서 잘 해야 되는데 자, 이 수능 복화와 함께 이제 내가 싸워 나갈 거예요. 그렇긴 한데 자, 이게 바로 이런 여러분 쌤도 장난스럽게 앞으로 단어 발음으로 이렇게 장난스럽게 소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방법론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기가 막히죠. 머릿속 오염 아니야? 세상에. 나는 지금도 이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말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이게 어렸을 때 할머니 동화도 아니고 그게 머리가 오염된 게 짜증나 죽겠어. 응?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내비게 어디션 이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기억 잘 되는 거 아니면 짜증나 죽겠습니다. 내비게 어디션. 그러면 찾아다닌다. 진짜 난 기분 나쁘다니까. 내 머리가 오염됐다. 응? 이런 용어가 남아있는 거. 절대 이 방법은 장난스럽게 살짝이라도 이게 방법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소탐 대실 아시죠? 작은 걸 탐해서 큰 걸 잃어버리는 세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 오히려 얘도 차라리 어원하면 훨씬 나아. 네이비, 해군, 바다와 연관돼 있어 원래. 항해, 깔끔하고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지지도 않고. 알겠어요? 자, 우리는 최대한 어원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수들, 여러분 동생도 그렇고 이런 노출될 때 아주 뭐 두들겨 패지는 못하더라도 살짝 꼬집어서라도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자, 아무튼 드래프트가 이런 식이지 뭐 드래프트 나가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할 건 아닙니다. 자, 딱 두 가지예요. 자, 단어를 하나의 이미지로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어원과 이 책의 어원으로 대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친숙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 많은 단어들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4페이지 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OT 겸해서 솔루션 그 특강 비슷하게 좀 나가는 거고, 오늘 진도는 그래서 목표치 3대2는 다 못 채우겠지만 오늘은 좀 하고, 다음부터는 하루에 6대2씩은 반드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면 어근표는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124페이지 펴서, 자, 이제 어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어근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멍할까봐 오늘 좀 이따 접두어를 좀 단어를 좀 드리긴 할 텐데, 그 맨 위에다가 124페이지 맨 위나 맨 아래 맨 위쪽에다 description 하나 적어놨어요. description. 자, 혹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미리 외웠다면 이 단어는 뭐죠? 뜻이 뭐예요? 묘사라는 뜻이에요. 서술. 자, 하나의 뜻이에요. 그대로. 근데 내가 일부러 한글을 이렇게 써보려고. 써내려감. 써내려감 맞죠? 그치? 그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 이럴 때 써내려감인데, 여러분 이 description을 보면 맨 앞에 D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접두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접두사예요. 접두어 또는 접두사 이렇게. 영어로는 prefix라고 부릅니다. prefix. 그래서 영어 단어에 많은 영어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걸 접두어가 있어. 우리말에 마치 성씨와 같은 그런 느낌. 자, D는 여러분 뜻이 아래로라는 다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접두어예요.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 있지, 스크립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근편은 요 가운데 박힌 요 뿌리들, 이거를 볼로. 영어로는 루트라고 그래요. 실제로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루트야. 자, 의미는 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scribe, 이런 스펠링이 나오면 뭔가 쓰는 걸.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션, T-I-O-N. 스펠링이 이렇게 어느 정도 중첩될 수는 있지만, T-I-O-N, I-O-N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게 전미어라고. 전미어. 이게 전미사예요. 영어로는 suffix라고 합니다. 자, T-I-O-N은 이제 명사 전미어죠. 그래서 명작. 허접 아니야. 명작. 명사 전미어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엄밀하게 뭐 1차 방정식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 한자처럼. 자, 그렇다면 보세요. 묘사 서술. 신기한 게 한글이 더 대단해. 볼래요? 여기 그 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근이 그죠? 써. 그렇잖아. 그 다음에 내려가가 잘 보면 이거 얘 아니야? 그렇지. 야, 신기하다. 써 내려가. 그럼 this screen. 써 내려가지. 그게 명사 전미어야. 우리말에 보면 감, 미음이 전미어 맞겠지? 어떻게 보면 가다에서 감, 명사 느낌. 그 얘 있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돼 있다. 써 내려감. 의미 그대로고. 뭐 20년 지나도 별로 안 까먹을 것 같은. 오히려. 왜? 이거 암기로 해놓으면 20년 넘고 나면 까먹어버려. 그러나 아니 스크라이브 알고 디스크라이브 뭐 까먹을 일이 없지. 이해돼요?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잘 안 까먹는지 우리가 쓰지를 못해. 쌤도 한자 이제는 큰일 났어. 내 이름 빼고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어. 언젠가는 내 이름도 쓰는데 좀 헷갈리려 하더라고. 그러나 의미는 대충 알 수 있다. 날생, 생명할 때 죽을 사자 이해돼요? 그런 느낌. 미국 사람들이 어원을 가지고 단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근편은 이 어근들을 스펠링 순 A부터 Z까지 쫙 하고 있는 주요 어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 어근을 보고 어근하고 친숙한 다음에 단어와 쌓아 나가면 돼요. 거기 보면 act 나와 있죠? 자, 쭉 가다가 스킵 좀 하면서 쌤이 추가할 의미 있거나 이런 거 위주로 해나갑니다. 위에서 세 번째 react가 있습니다. 자, 그 re-a-e란 접도 맺고요. re-a-e를 동그라미에서 a-e는 1번 뒤라는 의미예요. 뒤. 그 다음에 re는 두 개예요. 다시 2번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 접두어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앞부분 우리가 접두어 스킵했잖아.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다 소개할게요. 자료도 나갈 거고. 그러니까 반응하다가 되죠. 만약 외국 애가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해요.
응? 요 강남역 주변에 막 외국인 많지. 외국인가 막 가면서 갑자기 나보고 손가락을 그냥 와 이거 올린다거나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이 이러면 안 되고 와 이렇게 주먹을 올리고 이렇게 이러면 react지. 됐죠? 자, 여러분 기본 어휘는 중요한 것이 파생어에서 우리를 또 괴롭히다는 걸 다시 느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교훈도 자꾸 느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두 번째 reactor 맺을 거예요. reactor. 원자로. 와, 그렇구나. 원자로가 바로 reactor야. 우리 화학 반응하고, 그지? 우리 독해지문에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자, 밑에 exact 보면서 교훈을 또 느끼시죠? 정확하는 이거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두 번째 요구하다. 오마이갓. 동의어도 드릴게요. demand 저거. 옆에다 D-E-M-A-N-D. 세상에 exact가 demand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 기출어입니다. 오른쪽에 exacting. 역시 힘든 exacting의 별표. 이렇게 해서 자, 대신 이제 우리가 이 커리큘럼에서는 쌤이 편입 기출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이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번에 복습용으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어찌됐건 실제 기출어이기도 했다. 힘든, 까다로운 사장이 주는 너무나 힘든 일, 그런 게 exacting task예요. 정확한 임무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 갑자기 왜 이래요? 여러분, 어원이 희망이라니까. 나도 처음 같으면 정확하던데 왜? EX 밑줄 거예요. exact 할 때 EX. EX라는 접도는 밖으로 out이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러면 행동을 끌어내다죠. 그러니까 강요하다 말 되네. 그 사람에게서 행동을 뭔가 빼내는 느낌. 밖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강요하다 나왔구나. 자, 그 정도까지 생각한 다음에 자, 지금은 먼저 추가보다 이렇게 좀 기본 의미를 여러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오른쪽 가서 AC라는 두 번째 어근을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어근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미지화하려는 느낌. AC는 지금 sharp, 날카로운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다 그냥 날카로운 마치 연필깎이에 아주 막 나온 듯한 뾰족함을 그리죠. 이런 게 미국 사람들에겐 AC라는 그런 어원인 거예요. 오케이? AC 하면 뭔가 샤프하고 날카로워. 자, 그래서 acid가 이제 산성비 할 때 바로 신 그대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acute인데요. 병이 급성의라고 되어 있죠. 뭔가 뾰족한 확 급성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리안인데, 예리안의 옆에다 플러스라고 하시죠. 우리 산수기어로 플러스라고 하세요. 좋은 의미로 예리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쵸? 그 사람의 어떤 통찰력은 예리하다. 예리한 분석. 좋은 느낌. 그러나 아파. 그게 나쁘게. 그러니까 극심한, 심각한 3번의 마이너스 하시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일단 맛만 보시고요. 자, 의미를 갖다가 외울 때 자꾸 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많이 나. 뭔가 이런. 그럼 병이 갑자기 이런 느낌. 1번. 그리고 야, 그 사람 보면 정말 분석이 이래. 그리고 고통이 이래. 역시 어때요? 이미지란 점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자, 그 단어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하시죠. 자, 지금부터 자꾸 교훈을 느끼겠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다. 다시 한번 느끼시죠.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다라는 점을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없더라도 옆에 어원 설명이 바로 그림이라는 점 이해하시죠. 실제 그림이 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근이 바로 ALT인데 ALT는 high, 높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밑에 altitude 넣었어요. altitude. 자, 그래서 오른쪽에 125페이지 두 번째 alt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LT가 이제 high라는 언이라고. 그래서 높은이니까 어때요? 연이 높이 날아. 그래서 말 그대로 높은 고도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latitude라는 단어 보이시죠? latitude가 위도, 경도 할 때, 우리 북위 38도 할 때 위도, 걔인데, 자, 교훈을 느끼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하시죠.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요. 당구장 표시하고. 어원은 혼동어휘를 구분시킨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원과 친해지면 혼동어휘, 즉 나중에 지나서 또
내가 단어 외웠는데 그 위도가 latitude였더라, altitude였더라. 스펠링 헷갈려. 그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ALT로 하는 게 고도다. 높을 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어원의 효과 많아요. 자, 하나 더 드릴게요. 밑에다 alter라는 단어 적어. ALTA야. alter. 이게 여러분 재단입니다. 재단. 재단을 alter라고 그래요. ALTA야. 이거 왜요, 쌤? 여러분 저기 재단 알죠? 재단. 응? 그 영화 아포칼립토에 보면 나오는 옛날에는 여러분 태양신 섬기던 시절이야. 태양신. 오 마이 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재물을 바치려면 가까이 이렇게 재물을 예를 들어서 다 옛날에 막 제사장이 재물을 바쳐요. 재물을 누구? 우리 저스틴을 바쳐. 농담이야. 그래서 딱 하면은 재물이 여기 있구만. 가까이 바쳐야 이게 응? 재물이지. 좀 밑에 놓으면 되겠냐고. 자, 그런 면에서 alter가 높을 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이 약간 다르죠. 우리 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단이다. 물론 단이 오히려 이제 위라는 느낌인데.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높이 올라 있는 거. 이런 포인트로 단어를 잡았네요. 자, 할만하죠? 좋습니다. 넘겨봐요. 자, 넘기면, 여러분이 어원을 하다 보면 가끔 어원이 또 혼동이 있습니다. 어원도 ALT가 있는데 얘는 이제 높은 말고 다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alter, 변경하다. 자, 세 번째 단어 alternative는 option 돼 있고, 특히 네 번째 alien, 바로 외계인까지 나왔죠. 자, 이제 alien, 우리 alien이라고 외래로 종종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세요. 다르죠? 우리와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얘들이 외계인이지. 같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 단어 밑에 여러분 alienate라고 적어요. alienate. 자, 이제 어원의 효과는 비록 수능복화를 볼 때는 이 몇 단어를 외우겠다고 어원을 하나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단어가 만드는 고급 어휘가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스텝을 끝내고 나서 이제 MD 33,000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 어원의 힘으로 계속 우리 한자랑 점을 똑같이 하나 알아두면 그게 새로운 단어 막 만들어 가지쳐. 자, alienate는 뭐죠? 소외시키다 저거요. 왜? 에일리언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외시키다지. 외계인 취급하는 거야. 됐죠? alien.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원은 또 좋은 게 고급 어휘 주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무릎을 탁 치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주 쾌재를 부르게 되는. 여러분 알러지 아시죠? 알레르기. 저 유명한 알레르기야. 알레르기인데 영어 발음은 알레르기가 만드는 거 알지? allergy라고. allergy인데 여기 스펠링 다른 들어있어. 내가 한글을 알레르기를 풀어서 말해줄게. 오늘 처음이야. 옆에다 이물질 반응. 얼마나 쉬워. 의미도 이해돼. 이물질 반응.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거. 그 의외로 보면 꽃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 꽤 있던데, 그지?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나, 세상에. 없어서 못 먹는 거. 꽃게 그죠? 털,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복숭아 이런 거. 자기 몸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로 쌤이 지금 소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추적 힘이 되는 거는 이 어원적 습관이 앞으로 고급 어휘들을 마음껏 생산시켜 줄 거다. 자, 밑에 N은 큰 문제 없죠? annual, ANN이 해를 나타내나 보다. 그래서 응용할 수도 있는 게 만약 쌤이 이제 한번 추가로 한번 biannual 해볼까요? 여러분 bi는 to라는 접두어예요. 자, 이제 쌤이 접두를 스킵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접두 개괄표는 따로 나눠드릴게요. 좀 이따 그러기로 하고 이게 둘이거든. 그럼 매년 후요. 그럼 biannual 뭐예요? 오케이. 1년에 2번인 저거예요. 1년에 2번인 거를 biannual이라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도 그렇고 방학 1년에 2번이죠? biannual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우리 APT라는 적절한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APT 적절한. 자, 두 번째 보면 adapt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발음 adapt. 자, 입술 좌우로 쫙 벌리고 adapt인데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개작하다. 영화 우리 신과 함께 했나 뭐 했나 그 있죠? 작년에. 그럴 때 보면 그게 원래 만화였나요? 그거를
영화라는 환경에 적응시켜. 그러니까 개작이지. 말 돼요? 그래서 두 번째, 1번, 2번 보시고요. 대신, 여러분 앞으로 혼동어휘는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기본어휘 할 때 여러분이 대충은 알아도 혼동어휘가 많기 때문에 혼동어휘는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죠. 밑에다 adapt 적고, 그 다음에 adapt 적어요. 자, 헷갈리면 끝장이다. adapt. 그리고 얘는 adopt. adopt는 두 가지. 1번 채택하다. 2번 입양하다. 1번 채택하다. 2번 입양하다. 자, adapt는 능숙한 데 있습니다. 능숙한. 다르죠? 자,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밑에 ALT는 많이 봤던 그대로 스킬이 나온 그대로 보시고 오른쪽 가서 에스터라는 별이라는 어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어원을 처음 할 때 이제 자꾸 오히려 이것도 어원에 대한 알레르기처럼 뭐 이런 방식 막 자꾸 이물질 발음 그러지 말고 이 단어가 처음에 astronomy 천문학 별에 대한 연구이긴 한데 실제로 어원하고 친해지려면 맨 처음에다 힌트 되는 단어를 적어도 돼요. astr를 적어. 거의 그대로지. 에스터의 AL.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야. 이게 별의예요. 별의. astr를 읽어봐. 그건 실제로 이걸 안 해올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 한자로 별성. 에스트가 실제로 별의라는 아예 단어다. 번호 바뀌지도 않았지. 자, 그래서 이제 astronomy 별에 대한 연구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disaster 별이 멀리 움직인대. 그래서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꼴이고요. 맨 밑에 consider가 참 스펠링이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어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서양 사람들이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사고체계 또는 전통적 습관 이런 걸 다 이해하게 됩니다. 얘는 황당하지. 아니 별인데 웬 고려하다? 고려하다 오히려 뜻을 많이 알잖아. 여러분 예전에는요 실제로 밤에 할 일 정말 없었겠다. 장난 아니지. 뭐 TV가 있길래 뭐 전기불이 있나 뭐 책을 읽을 수가 있나. 옛날에 안 그래? 밤에 할 일이 없어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 구름 끼면 정말 더 할 일 없어. 근데 구름 끼지 않고 별 보면 그나마 이걸 별을 보며 세보기도 하고 인간의 이 의식과 사고의 발전은 별 때문에 별을 보며 생각했대. 야 재밌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바로 consider란 단어가 고려하다,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 자 대신 파생어에 보시면 두 번째 considerat하고 세 번째 considerable 두 개 집합 표시 별표. 너무나 중요하죠. considerat은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상황을 막 고려를 해,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주 사려 깊은 사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considerable은, considerable은 이제 고려될 만한, 요 ABL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생각되어질 만한, 상당한 왜?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 이거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데, 양이 얼마 안 돼. 생각할 가치도 없어. 그래서 생각되어질 만한 이라는 뜻인데 그 수동 의미는 다시 한번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비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죠. 자, 오케이. 오늘 이 정도까지. 오늘 데이 하나만 해보고 다음부터는 매일 해서 6데이씩 좀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하기로 하고요. 집에 가서 오늘 머릿말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어떻게 어원을 좀 해야 되겠다. 대신 배운 데만큼 복습 꼭 해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신감을 반드시 갖고 더군다나 내가 문덕쌤한테 배우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반드시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여러분 잘 따라와서 올해 편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